요즘 봄나물하면 빠질 수 없는 두릅. 맛도 좋지만 당뇨에도 특효라는데 그 비밀이 궁금하시죠? 당뇨 환자분들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두릅 드시면 안 되는 분도 있다는데 누구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두릅과 당뇨의 관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릅의 놀라운 효능부터 주의해야 할 점까지 궁금하셨던 모든 것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두릅,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는데 지금부터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놀라운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KK 건강입니다. 두릅이 당뇨에 좋다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당뇨에 좋은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두릅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릅 100g에 무려 3,000 마이크로그램이나 되는 베타카로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근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이 비타민 A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두릅에는 또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퀘르세틴도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양파에 버금가는 수준의 케르세틴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케르세틴이 당뇨에 왜 좋을까요? 그것은 항염증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통해 당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당 흡수를 조절하고 인슐린 분비를 좀 더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성분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두릅의 사포닌 성분입니다. 그냥 들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반가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릅에 이 사포닌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참 두릅의 사포닌 함량은 홍삼의 무려 6배, 인삼의 3배라고 합니다. 6배라니 엄청난데요. 홍삼, 인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포닌인데 그것들보다 두릅이 훨씬 많은 양을 품고 있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사포닌 덕분에 두릅은 당뇨 관리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릅의 당뇨 개선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8주간 매일 두릅가루 10g을 먹게 했더니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니 두릅의 당뇨병 효과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릅 안에 있는 베타카로틴, 퀘르세틴, 사포닌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왜 두릅이 당뇨에 특히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좋은 두릅,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일지, 어떤 식품과 같이 먹는 게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두릅 먹는 법도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다 같은 효과를 볼 수는 없는데요. 제대로 당뇨에 도움이 되는 먹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릅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조리법인데요. 두릅에는 사실 독성 물질이 살짝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데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두릅 요리 중 하나가 바로 두릅 숙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살짝 데친 두릅을 새콤한 맛의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물론 볶음이나 나물, 전 등의 조리법도 좋습니다. 적당한 열을 가해 요리하면 해로운 성분은 제거하면서도 유익한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 가열하게 되면 비타민C나 엽산같이 열에 민감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릅은 살짝 데치거나 볶는 정도로만 조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기나 해산물처럼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들입니다. 두릅도 퓨린이 많은 식품인데 퓨린이 많은 식품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퓨린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면서 통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릅과 환상의 짝꿍이 될 수 있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입니다. 콩과 두부에는 우수한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두릅에 부족한 영양을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특히 두부 속의 단백질은 두릅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주고 불포화 지방산은 두릅의 지용성 비타민 및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촉진해줍니다. 여기에 더해 콩과 두부의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장 건강 증진에도 일조해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환상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두릅 섭취 요령 어렵지 않죠? 살짝 데쳐 먹고 열을 최소한으로 가해 조리하고 콩이나 두부와 곁들여 먹는 것, 반면 고기, 해산물, 술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릅이 당뇨에 좋다는 건 이제 모두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다고 아무나 막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다는 사실 꼭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혹시 통풍이라는 질병 들어보셨나요? 통풍은 요산이라는 결정체가 관절에 쌓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병인데요. 안타깝게도 두릅에는 이 요산의 주범인 퓨린이 다소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분들이 두릅을 드시면 오히려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통풍을 동시에 앓고 계시다면 두릅 섭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요? 한국영양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통풍 발병 위험이 무려 2배나 높다는 사실, 정말 무서운 수치인데요. 따라서 당뇨와 통풍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가급적 두릅은 멀리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 드셔야 한다면요, 반드시 소량만 섭취하되 술, 고기, 푸른 생선같이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과는 함께 먹으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릅을 조심해야 할 또 다른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두릅에는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드신 후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느끼신다면 이런 성분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당뇨로 인해 위장에 이상이 있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두릅이라도 적당히 조절해서 드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두릅은 훌륭한 건강식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먹다 보면 오히려 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세요. 어떠셨나요? 두릅에 대해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셨나요? 두릅의 놀라운 효능은 물론 제대로 먹는 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배웠으니 이제는 명실상부한 두릅 섭취 전문가가 되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또 어떤 알찬 정보로 찾아뵐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KK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